안녕하세요, 지식원숭입니다. 오늘은 왜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성기가 작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은 성기가 비교적 큰 집단에 대한 찬양이나 성기가 비교적 작은 집단에 대한 비하의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밝히며 동양인과 서양인의 신체적 차이에 대한 궁금증으로 영상 제작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영상 가볍게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의 신체적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사람들이 이야기 많이 하는 주제가 바로 성기 크기입니다.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남성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성기가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주변에서 엄청 부러워하며 성기 크기가 비교적 작은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성기 크기가 그렇게나 중요하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남근이야말로 남성성을 대표하는 신체기관인 만큼 남성들이 말로는 내뱉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큰 성기를 동경하고 가지고 싶어 하죠.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성기가 큰 친구들 보면 은연중에 뿜어나오는 자신감이 장난 아닙니다. 제 방송의 95% 이상은 남성 시청자인데 여러분 주변에 성기가 큰 친구는 그와 관련된 별명이 무조건 하나 있을 겁니다. 4년 전쯤인가 5년 전쯤인가 뉴스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프랑스 재벌이 성기 확대 수술을 받다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은 후 검색을 해봤는데 2019년 3월 2일 프랑스의 억만장자이자 다이아몬드 거래상이었던 에우드 라니아도는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가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성기 확대 수술을 받던 중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오랫동안 다이아몬드 거래 업무를 해온 라니아도의 정확한 재산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모나코의 445억이 넘는 펜트하우스와 함께 LA 외곽의 고급 저택도 보유하고 있었고 라니아도는 생전에 유명 인사 및 모델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최고급 와인인 샤토 마고 와인을 마시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무리 생각해도 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그렇게나 많은데 왜 굳이 목숨을 걸고 65세의 나이에 성기 확대 수술을 해야 했을까? 그 정도 재력이며 여성들을 만나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꼭 해야만 하는 수술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젊은 시절에 비해 성기능이 떨어지는 65세여서 그런 수술을 한 걸까? 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젊은 나이에도 성기 확대 수술을 받다 사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7년 7월 31일 부유한 사업가였던 스웨덴 남성이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음경의 길이와 직경을 확대하는 수술을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수술은 배꼽이나 허벅지 등 신체 부위에서 쓸모없는 지방세포를 추출해 주입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사망했죠. 이 사람 역시 부유한 사업가라고 하니 아무래도 여성분들을 만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성기 확대 수술을 받았을까요? 미국에서도 필러나 실리콘을 성기에 주입하는 비수술적 방법을 통해 성기를 확대하려다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고 필리핀에서는 불법적으로 성기 확대 수술을 받던 남성이 감염 및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으며 2015년 5월 2일 한국에서도 40대 미혼남이 강남 비뇨기과에서 성기 확대 수술을 받는 도중 지방 조직이 혈관을 막는 지방색전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남성들은 성기 크기에 대해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성기 크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불안감은 자신의 성적 만족도, 파트너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기 확대 수술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런데 이 성기 크기도 국가별, 인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성기라는 부위가 개인차가 아주 심한 부위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성기의 크기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체 왜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성기가 작을까요? 우선 팩트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성기 크기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클 수도 있으니까요. 2015년 영국 연구진은 전 세계 15,000명 이상의 남성 성기 크기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는 영국 비뇨기과 국제저널에 발표되었으며 세계 남성 평균 성기 크기는 13.12cm라고 하고 가장 성기가 큰 나라는 에콰도르로 17.61cm, 가장 성기가 작은 나라는 캄보디아로 10.04cm, 한국은 13.16cm로 86개국 중 65위를 차지했습니다. 동양인은 흑인과 비교했을 때는 3-4cm 정도의 큰 차이를 보였고 백인과는 1-2c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긴 했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살짝 작은 수치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간혹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한국 남성의 성기 크기는 6.9cm이다, 9.6cm이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들은 대체 왜 자꾸 사이언스랑 싸우려고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남성의 성기 크기가 9.6cm라는 주장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찾아봤는데 2011년 타겟맵이란 플랫폼에 한 스페인 트위터 유저가 근거 없이 그린 지도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타겟맵이란 사이트는 엑셀을 업로드하면 구글 지도에 색칠해 시각화해주는 아무나 올릴 수 있는 참여형 사이트로 2009년에 생겨나 2017년부로 사라진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어니언 슬레이어라는 트위터 유저는 한국 남성의 평균 성기 크기가 9.6cm로 세계 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1999년 손한철 교수라는 사람이 군인들을 상대로 발기하지 않은 성기를 잡아들여 잰 길이를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그게 바로 9.6cm
2.6cm였습니다. 이 논문에는 발기된 성기 길이도 함께 적혀 있음에도 발기되지 않은 성기 길이만 악의적으로 인용되었고 그게 어쩌다 세계 성기 크기를 비교하는 표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한국 남성이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남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게 10년 동안 전 세계 인터넷에 퍼졌는데 이게 인터넷에 퍼지는 데는 혐한 일본 내도익들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타겟맵에 해당 지도에서 체코와 튀르키의 남성 길이의 출처가 실제로는 그 나라에 존재하지도 않는 대학인 등 오류가 많고 한국 여성 가슴 평균 크기는 A컵, 한국 여성 꼬시기 난이도는 보통, 한국 여성 중 매춘부 비율이 1.1%로 전 세계 2등임을 주장하는 지도들도 업로드되었는데 이 역시 공신력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양인은 왜 서양인보다 가슴이 작을까? 라는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여성을 무작정 혐오하는 남성들이 무슨 한국 여성의 70%는 트리플 A라 브라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실제 한국 여성의 평균 가슴 크기는 A에서 B로 그렇게 심각하게 작은 수준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식습관 변화와 함께 체형의 변화도 나타나면서 C컵 이상의 크기도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 한국 여성 70% 트리플 A 설, 한국 남성 성기 크기 6.9cm 설. 이러한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집단은 주장의 출처, 근거, 공신력에 대한 검증을 할 생각이 없는 무지몽매한 집단임을 드러내는 자폭에 불과합니다. 서로 혐오하는 건 여러분들 자유지만 사이언스에 기반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남성의 평균 성기 크기는 1971년 국군수도병원 통계에 따르면 12.7cm, 1998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윤종선 외 2인에 따르면 13.42cm, 199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관진 외 6인에 따르면 13.06cm, 1999년 국군진해병원 손한철에 따르면 11.9cm, 1999년 서울대학교 인구의학연구소에 따르면 12.66cm, 현재 대한비뇨기과학회는 국군수도병원 통계인 12.7cm를 공식적으로 인용하고 있죠. 내가 한국 여성 여러 명 만나봤었는데 가슴 다 작던데? 내가 한국 남성 여러 명 만나봤었는데 성기 크기 다 작던데?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 경험은 애초에 과학적 접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만나봤으면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습니까? 사이언스랑 싸우지 맙시다. 어찌되었던 동양인들이 서양인들보다 성기 크기가 작은 편인 건 맞는데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성기 크기가 작은 첫 번째 이유는 인류는 앨런의 법칙에 따라 진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앨런의 법칙은 1877년 조 에이사프 앨런이 정립한 생물학 법칙으로 항온 동물의 서식 기후에 따라 신체 말단부 비율이 정해지는 법칙인데 추운 기후에 서식하는 포유류는 신체 말단부 비율이 짧아지며 더운 기후에 서식하는 포유류는 반대로 실체 말단부 비율이 길어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대표적으로 여우의 경우 북극 여우와 사막 여우는 귀의 생김새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추운 지방에 사는 북극 여우의 귀는 짜리몽땅한 반면 더운 지방에 사는 사막 여우의 귀는 널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도 여우처럼 항온 동물이기에 마찬가지로 앨런의 법칙이 적용되는데 대표적으로 시베리아인과 동아시아인의 사지 비율은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유럽인과 흑인의 사지 비율은 상대적으로 긴 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귀의 크기도 여우와 마찬가지로 유럽인과 흑인의 귀 크기가 동양인보다 상대적으로 큰 편이죠. 유방과 성기의 길이도 이 이론에 따르면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추운 지방에서 말단 부위가 길면 체온 유지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말단 부위가 동상에 걸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서양인들의 조상은 따뜻한 곳에서 살아 성기가 길어도 상관없었고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체의 표면적을 넓혀 공기와 접촉되는 부위가 많아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성기의 크기도 같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동양인의 조상들은 추운 지역에서 현재의 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했고 그 과정에서 혹독한 빙하기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성기가 큰 조상님들은 성기에 동상 걸려서 번식조차 할 수 없었죠. 성기가 큰 조상님들은 후대에 유전자를 남겨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인은 모든 인종 중 비발기와 발기 시 길이 차이가 제일 큰 쪽으로 진화하게 되었죠. 동상의 위험으로부터 성기를 보호하면서 필요시에만 적당한 크기로 커지도록 진화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이 듭니다. 북유럽 애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고緯도에 살지 않나? 우리보다 더 추운 지역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럼 북유럽 사람들도 동양인처럼 키 작고 성기도 작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걔네들은 키도 크고 성기도 큰 편이잖아? 그럼 앨런의 법칙은 안 맞는 거 아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선 북유럽은 빙하기 당시 만주나 시베리아보다 훨씬 살기 좋고 온난했기 때문에 말단 부위가 줄어드는 일이 적었고 사람의 진화라는 것이 사실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유럽인들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정착해 산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그들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이주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인류가 문명화된 상태였을 때 이주했습니다. 동양인의 조상들처럼 빤스 한 장 대충 입고 이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현재 문명이 다 파괴되고 그 문명이 다시 발달되지 않은 채로 수십만 년 이상 지나면 북유럽 사람들도 동양인처럼 작아질지도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성기 크기가 작은 두 번째 이유는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테스토스테론에 반응하는 수용체가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성기 크기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 특히 사춘기 동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하면서 남성의 성기 발달을 포함한 여러 신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성기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특정 시기에만 중요하며 이후 성인 남성의 성기 크기는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습니다. 근성장이나 성기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이러한 남성 호르몬의 인종별 차이가 있어 체격적으로 왜소한 동양인은 남성 호르몬이 적다는 말은 상식 수준으로 널리 알려진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인종 간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차이는 거의 없고 오히려 한국, 중국, 일본 같은 동아시아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가장 높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논문을 보면 동아시아 남성이 남성 호르몬이 가장 높다고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남성 호르몬이 가장 높아도 그 남성 호르몬을 상쇄하는 여성 호르몬이 많은 데다 환원 물질도 적고 수용체도 적어서 최종적으로 신체에 적용되는 남성 호르몬은 가장 적습니다. 예를 들어 안드로겐은 테스토스테론을 수용하는 수용체 역할을 하는데 동아시아인은 안드로겐이 서양인보다 적기 때문에 아무리 남성 호르몬 양이 많아봤자 수용되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근육량도 적고 남성성도 떨어지죠. 특히 탈모를 유발하는 것으로 유명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는 성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동아시아인은 안드로겐 수용체가 적어 DHT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성기 발달이 다른 인종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대신 DHT에 민감하지 않아 탈모가 잘 안 걸리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웃긴 사실이 동양인은 테스토스테론 자체적인 양은 엄청 많아 성욕은 또 굉장히 높습니다. 성욕은 높은데 성기는 작은 뭐 그런 인종이라는 것이죠. 이게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인종이라고 합니다. 이상 왜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성기가 작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동양인의 조상은 앨런의 법칙에 따라 말단 부위가 작게 진화했고 테스토스테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용체가 서양인보다 적어 사춘기 시기에 성기 발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성기 크기가 작은 것이었습니다. 저번에 동양인은 왜 서양인보다 가슴이 작을까 영상을 올리고 댓글 반응들을 봤는데 화가 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냥 신체적 차이에 대한 영상이라 화를 낼 이유가 전혀 없는 영상인데 말이죠. 이 영상 역시 화낼 이유가 전혀 없는 영상입니다. 그냥 동양인과 서양인의 신체적 차이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한국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인과 백인의 성기 크기 차이는 불과 1-2cm 정도인데 흑인과의 격차는 꽤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이 심각하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세계 평균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조금 작으면 어떻습니까?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남성에게 있어 성기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 그러한 가치에 더 집중하는 건 어떨까요?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